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F1이나 WRC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주거나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터스포츠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네스북이라고 불리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네스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8시간 동안 옆으로만 가는 BMW M5.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 드림카라 할 수 있는 BMW M5는 BMW를 대표하는 세단 5시리즈의 고성능 모델인데 첫 등장할 때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드리프트로 무려 3개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3개의 기록을 갖고 있냐면 8시간 동안 드리프트를 하면서 374.1km를 주행했기에 가장 오래, 가장 멀리 드리프트를 한 차량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기록은 8시간 동안 370km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름도 채워야 했는데 이때 또 다른 한 대가 같이 드리프트를 하면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급유를 해주듯 연료를 채워주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드라이버나 자동차 둘 다 대단하긴 하지만 그걸 버텨준 타이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스러스트 SSC. 자동차가 발명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빠른 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는데 그래서 탄생한 이 차가 바로 현존 육상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스러스트 SSC입니다. 물론 단순히 빠르게 달리기 위해 개발된 차량인 만큼 실제 도로에서 주행은 불가능했기에 기록 측정을 위해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사막에서 기록을 측정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엔진은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스페이 터보팬 엔진이었는데 이 엔진은 영국 F4 팬텀2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이었던지라 일반인이 운전하는 것이 아닌 전투기 조종사가 대신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음속보다 빠른 1228km의 속도로 달리기에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느껴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특히 연료는 항공 연료를 사용하고 초당 18리터가 연소된다고 하는데 이를 연비로 따지자면 1km당 48.5리터의 기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지구상 가장 빠른 자동차란 타이틀을 목표로 스러스트 SSC보다 무려 381km가 빠른 시속 1609km의 자동차 블러드하운드는 제작이 되어지다가 자금난으로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A380을 견인하는 포르쉐 카이엔. 외계인을 감금시켜 자동차를 만들게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회사 포르쉐. 그 중에서도 카이엔은 포르쉐의 대표적인 SUV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카이엔은 진짜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쳐 탄생되었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니르부르크링 서킷 주행은 물론이고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알래스카의 눈과 얼음 위에서 그리고 영상 50도에 달하는 두바이 모래 언덕과 덥고 습하며 교통체증이 심각한 중국 도심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튼 에어버스에서 만든 A380은 2층 비행기로 그 길이만 해도 72.7m에 높이는 아파트 9층 높이인 24.1m를 육박하는 초대형 여객기인데 심지어 무게는 27만 6,800kg이기에 카이엔보다 무려 120배나 무겁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비행기를 카이엔이 견인해 성공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 거래된 자동차. 요즘 한국 자동차들도 출고되는데 약 6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이태리를 대표하는 슈퍼카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아주 옛날에 나온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특히 1963년 제작된 페라리 250 GTO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약 850억 원의 거래가 되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죠. 심지어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는 경매가 아닌 개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 차량의 스펙을 보자면 1962년 당시 국제자동차연맹인 FIA가 주관하는 투어링카 대회에서 라이벌이었던 포르쉐와 에스턴 마틴 그리고 제규어 E타입을 잡기 위해 페라리가 작정하고 만든 차였다는 점인데 3000cc V12 엔진에서 나오는 300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를 낼 수가 있었고
차체는 그 당시에도 풍동 테스트와 트랙 테스트를 거친 뒤 만들어졌기에 공기 역학마저 가미된 스피드 머신이자 예술 작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예술 작품들의 가격이 떡상하듯 페라리 250 GTO 역시도 1962에서 64년까지만 생산이 되었기에 전세계 약 30여 대밖에 남지를 않아 희소성이 높고, 그 해당 기간 동안 페라리가 이 차량으로 투어링카 대회에서 3연속 우승을 차지한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비싼 값이 된 것 같네요. 지구 약 120바퀴를 주행한 볼보 P1800S. 볼보를 딱 떠올리면 튼튼한 차체를 바탕으로 안전한 차량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실제로도 볼보는 안전과 내구성을 중요시하기에 연간 총 400회 이상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을 통째로 바닷물에 6개월 정도 담궈 부식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며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테스트들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1966년 당시 25살이던 아이브 고드는 볼보 P1800S에 매료되어 자신의 1년치 월급인 4,150달러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을 하고 21년 뒤에 100만 마일의 주행거리를 돌파했고 2002년에는 200만 마일을 달성하며 세계 최장거리 주행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별다른 고장 없이 소모품만 갈며 주행을 했다고 하기에 더욱 놀라울 따름인데, 이후에도 고드는 계속 이 차량으로 운전을 해 총 50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차량을 46년간 운전해온 고든이 내 자동차는 나보다 훨씬 오래 살 것이라는 그의 농담처럼 77세의 나이로 자동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이죠. 기네스북에 오른 한국 자동차. 최근 현대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는 독일과 영국에서 BMW와 포르쉐를 제치고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되며 전기차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대의 전기차가 2020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고도에 도달한 전기차 부문으로 말이죠.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인도에서 제작된 코나 일렉트릭으로 해발 5,731m 높이의 티베트 사울라 고개 정상에 올라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높은 고도에서 달릴 때 평균 기온이 영하 30에서 35도로 극한의 저온 구간이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연비 및 성능이 저온 환경에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현대자동차의 기록은 더욱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로 만든 가장 큰 메시지. 현대자동차는 미국 네바다주의 델라마 드라이 레이크 사막에서 우주 비행사인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11대의 제네시스를 활용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초대형 메시지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냐면 5.55제곱킬로미터로 대략 축구장 780개를 합친 엄청난 사이즈였죠. 사실 처음엔 그냥 자동차들이 사막을 줄지어 가길래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진짜 우주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 뭔가 살짝 감동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메시지를 작성하려고 제작자들은 타이어 트랙 마크가 남는 거대한 사막을 찾기 위해 수차례 답사를 하고 GPS를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도 수주가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기록도 기록이지만 감동을 주는 이런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